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우리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오늘 화요일 수업이고 목요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니까 물론 이제 기말고사 공지는 그 전부터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내용 그대로 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는 7월 14일 목요일이죠. 이틀 후입니다. 오후 2시까지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가량 시험을 치를 거고요. 중간고사 때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이고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합니다. 줌 주소 아래 참고하시고 비밀번호는 중간고사 때와 같은 올해 2022니까 2022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9주차에서부터 14주차 내용인데요. 우리 9주차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40판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 우리 지금 이후에 배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 거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문장보호가 있는데 문장보호는 빼고요.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 문장보호 빼고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이고 35문항이고요.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말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 주소는 그 아래 이제 새겨져 있고 7월 14일 오후 2시. 그러니까 꼭 늦지 않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너무 잘 치러주셨어요. 감사하고 기말고사 때 늦어가지고 시험 못 치르고 뭐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줌 같은 경우가 제가 좀 한정이 있어요. 좀 성신여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이 40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거기 더 넘어가면 제가 뭐 시험 감독도 할 수도 없고 보통 여러분 이제 20분 만에 시험 다 치고 가시기 때문에 한 제가 25분이나 30분까지 뭐 한 25분 정도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다 이제 나갑니다. 근데 하여간 뭐 2시에 지난주에 중간고사 때 그때 이제 뭐 가끔 뭐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뭐 그냥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시에 늦지 않게 그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아이디 772-380-7178. 요 아이디는 중간고사 때와 같고요. 암호 2022-2022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말고사 주의사항. 우리 중간고사 때 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5문항에 20 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주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뭐 일찍 풀고 가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할 것이니까 거기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 주시기 바라고 줌 주소 202 같고요. 자, 1번 휴대폰 보는 것 휴대폰 이제 두드리는 거 금지입니다. 책이나 프린트물 보는 거 금지고, 그 다음에 자판 두드리는 거 금지입니다. 오직 마우스만 사용 가능한데, 마지막 줌 출석 체크할 때, 그때 자판 휴대폰, 그때만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막 중간에 이제 막 두드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름 이제 치시는 거여서, 그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 그때 빼놓고는, 약간 자판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 보는, 줌에 이제 자신의 모습과 컴퓨터 화면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것식으로 이제 시험 감독을 했었는데, 하여간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습과 컴퓨터 화면이 모두 보이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이제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접속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했고요. 뭐 내일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준비 잘 하셔서 중간고사 때 준해서 또 준비 잘 해주셔서 기말고사 때도 좋은 성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배우는 지식이 평생 가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뭐 그렇지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셔서 성적 잘 받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방학 때 이렇게 여러분 좀 방학 때 해야 할 일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귀중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절학기에 좀 쏟고 있는 것이니까 하여간 뭐 소기의 목적, 평생이 배우실
평생 알아두셔야 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소기의 목적인 또 좋은 성적까지 그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진도 뒷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이제 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표준어 규정 24항 중간 부분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생인손까지 했었죠. 생인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42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넷째 줄 끝부분. 역겹다, 역스럽다. 자, 이거 지금 방언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역겹다가 이제 표준어가 된 것인데 이게 원래 방언이었던 겁니다. 역스럽다가 이제 오히려 서울말이었는데 방언인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은 역겹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코주보, 코보가 있는데 요 코주보라는 게 요게 사투리였습니다. 근데 코보를 원래 서울말이었던 코보를 밀어내고 코주보만 표준어가 된 예입니다. 자, 예전에 유재석 무한도 정부는 유재석이 좀 가뜩이나 좀 코가 큰데 거기다가 이제 코주보 안경까지 싹 씌워놓고 그렇게 좀 또 재밌게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코주보라고 그렇게 막 놀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코주보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 이거 1989년도에 하여간 중고등학교 시절을 하여간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절대 모를 지식이네요. 그 만화 이름이 뭘까요? 만화 주인공 이름. 그게 만화는 우주소년 아톰이 되겠습니다. 우주소년 아톰,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만화인데, 하여간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로봇 이야기예요. 아이 로봇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코주부 박사가 우주소년 아톰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톰을 만든 박사가 코가 막 이따만합니다.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코주부 박사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코보를 밀어내고 코주보가 표준어가 된 그런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생인손은 본말, 생손은 준말이다. 생인손, 생손 둘 다 표준어로서 본말, 준말이고요. 그리고 생인손이란 손가락 끝에 종기 하나서 굽는 병을 가리키는 말로 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전에는 이제 그거 하기도 했고 좀 비위생적으로 인큐베이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애가 막 방바닥을 긁으니까 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 또 아이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자마자 또 밭에 논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참 하여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방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막 논에 나가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닥 긁으면 이제 손가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참 하여간 옛날에는 위생도 병도 참 많았고 지금 이제 우리 아주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또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진 천연두나 아니면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막 이런 것들 수시로 오고 그래서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구나라는 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비하면 좀 좋은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또 나름대로의 요즘에 또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병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빈대떡, 빈자떡 이제 보시면 빈대떡이 원래 이제 시골말이었는데 이게 힘을 얻어가지고 서울말이었던 빈자떡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표준어가 된 예가 되겠습니다. 빈대떡이 맞고요. 생인손, 생한손, 생손 이렇게 1, 2, 3번으로 치면은 1번, 3번이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본말, 준말로서 1번, 3번. 생한손은 비표준어다. 자, 다음에 참고로 그런 손을 가진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세양손이라고 불러요. 세양손이. 그런데 이걸 또 생강손이 세양이나 생강이나 생이나 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이 생강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을 세양손이 이렇게 부르는데 웃기는 게 또 생강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생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강, 세양 요 셋 다 그거거든요. 표준어예요. 셋 다 표준어인데 이런 손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또 세양손이만 맞다는 것, 생강손이 생손이 틀리다는 것 뒤에 다룹니다. 뒤에 다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참 좀 하여간 다 표준어로 삼든지 하여간 세양손이만 표준어고 요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역겹다 역스럽다
역사롭다는 말 거의 안 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서울말이었다는 것, 시골말이었던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코주부 코보 우주소년 아톰 덕분에 그 코주부가 힘을 얻어가지고 코주부가 표준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있습니다. 연습 문제 그 뒤에 쭉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저기 앞에 있는 거 배운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준어 규정 이제 25항, 26항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PPT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5항서부터 이렇게 PPT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148페이지 보시면 제4절 단수표준어, 표준어 규정 25항 단수표준어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임.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언어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표준어로 삼은 단수표준어에 그 동그라미 하나씩 쳐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PT를 통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그 표준어 그 사정원칙 25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항은 이제 단수 표준어죠.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일 경우. 그래서 제 25항 읽어보시면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요거 저기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거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단수 표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책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그 맞는 것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단수 표준어는. 복수 표준어는 다 동그라미 쳐야 되면 너무 그 동그라미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단수 표준어만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볼 때 그 동그라미 치신 것만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하니까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끔 개실이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개실이가 좀 방언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끔만 맞게 했어요. 이거 참고로 뒤에 지만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지만서도 나오는데요. 이 지만 같은 경우에도 지만서도가 방언 냄새가 짙다고 해서 방언이라서 다 표준어 탈락시킨 거고요. 개끔 지만만 이렇게 표준어로 맞게 했습니다. 뒤에 지만에서도 개끔을 다룰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겸사, 겸지, 겸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겸지, 겸두 이 말들은 다 비표준어고요. 겸사, 겸사만 표준어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고구마와 참감자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옛날에 참감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 비표준어이고요. 고구마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치다와 나수다가 있네요. 요거 병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그걸 나수다 이렇게 쓰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요거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다, 나수다. 낫다에 이거 뭐 사동전미사 우가결합한 것인데 하여간 요거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나수다는 병을 고치다 요것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에 골목쟁이와 골목자기가 있네요. 요거 골목쟁이만 맞게 했습니다. 자, 골목쟁이가 꼭 골목대장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골목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골목쟁이란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그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속으로 더 들어가는 또 깊은 골목,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 골목 속에 더 깊은 골목 이런 걸 얘기할 때 골목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골목쟁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광주리와 광우리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광주리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광우리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문제 쭉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우리 틀립니다. 광주리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 괴통과 호구가 있는데요. 이 괴통이란 뭐냐면 이렇게 구멍 있죠? 자루를 박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루잖아요, 자루.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루를 갖다가 여기다 박는 부분, 요거를 괴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호구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넌 나 호구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호구는 바둑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호랑이의 그 입 속에 들어가면은 하여간 뭐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바둑 돌을 두면 거기는 잡아먹히는 그런 돌 자리가 있을 때 거기를 이제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호구로 보냐? 그럴 때는 그 호구가 맞는 거예요. 그 저기 바둑 용어에 호랑이 입에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내가 잡아먹힐 예, 그런 사람, 예, 그런 잡아먹을 곳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걸로 보이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그건 맞는 표현이지만 이런 괴통, 자루를 박는 부분 요거를 호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 괴통을 호구라고 부르는 것은 비표준으로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루를 박는 부분은 괴통이라고만 불러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물과 멀국, 말국이 있는데요. 이거 국물만 맞습니다. 예, 그 뭐 국물을 뭐 멀국을 마시다, 말국을 마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나 봐요. 예, 국물만 맡겨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군표와 군용어음이 있는데요. 이건 군표만 맡겨야겠습니다. 군용어음이 뭐 뭔지도 모르시겠죠. 군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요거는 좀 하여간 뭐 80년도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좀 쓰던 그런 말들을 갖다가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지나가지고 뭐 군표 이런 말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좀 없어져도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길잡이와 길 앞잡이가 있는데요. 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무슨 저기 앞에 길을 이제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길라잡이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길잡이, 길라잡이 이렇게 하면 다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길 앞잡이라고 하면 이 앞잡이라는 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 막 기억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 앞잡이란 말은 이거 어감이 안 좋으니까 비표준으로 삼았고요. 길잡이하고 길라잡이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길 앞잡이는 탈락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까닥스럽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게 까다롭다, 까탈스럽다만 맞게 하였고요. 원래 까다롭다만 맞았어요. 그런데 2016년에 까탈스럽다도 맞게끔 추가를 시켰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까닥스럽다는 틀립니다. 까닥스럽다 요건 틀리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요거를 맞게 하였는데 원래 까다롭다만 맞았는데 2016년도에 까탈스럽다도 맞게 하였다는 것 요거 같이 기억하여 주세요. 자, 이번엔 까치발과 까치다리가 있습니다. 요 까치발이 뭐냐 하면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임. 요거예요, 요거. 요게 까치발입니다. 요거 지금 선발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까치발이라고 부르지 까치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되겠다. 까치발을 널리 쓰이니까 까치발이 널리 쓰이니까 뭐 저기 어원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널리 쓰이니까 까치발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이번에 꽃창모와 말똥모가 있네요. 꽃창모라고 하는 것은 꽃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이제 바닥이 그 말랑말랑해져가지고 그래서 모를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물을 이렇게 좀 덜 담아두거나 오래 담아두지 않거나 아니면 땅바닥이 워낙 딱딱하다 그러면은 꽃챙이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는 모를 꽃창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꽃챙이는 또 꽃챙이에요. 꽃챙모가 아니라 꽃창모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꽃챙이는 꽃챙이다. 이역행동화를 인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말똥모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고 꽃창모, 꽃챙모가 아니라 꽃창모, 꽃챙이는 꽃챙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나룻배와 나루가 있습니다. 요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돛대가 없는 배가 나룻배죠. 그래서 그 돛대가 없는 배를 나룻배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그걸 나루라고 불러서 그 배를 나루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루 같은 경우에는 배를 대는 곳이죠. 작은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작은 그 배를 대는 곳 그런 것은 또 나루라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항구라고 부를 때 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노량나루란 뜻이에요. 그게 원래 나루 역할을 작은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나루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 항구를 그 작은 항구를 나루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나룻배, 돛대가 없는 배를 나루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나룻배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납돌이와 민돌이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로서 요게 지금 여기 위에 요거를 그 대기 위에서 요 지붕을 대기 위해서 요렇게 그 받쳐두는 위에 이렇게 받치는 이런 조그만 이렇게 나무들
요게 납돌이네요.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텐데 요렇게 그 들보 위에다가 요렇게 그 요런 걸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지붕이나 이런 거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요 부분을 납돌이라고 하는데 건축용어니까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요걸 납돌이라고 부르고 요걸 민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거는 비표준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농짓거리와 기롱짓거리가 있습니다. 요 농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담의 뜻으로 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농담의 뜻으로 기롱짓거리를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기롱짓거리가 거짓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기롱짓거리가 또 맞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농짓거리, 기롱짓거리 여기서 농짓거리만 맞다고 하는 것은 농담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농짓거리만 맞고요. 예, 기롱짓거리라고 써서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예, 거짓말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기롱짓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사스럽다, 다사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스럽다라는 것은 간섭을 잘하다는 뜻으로서 다사스럽다만 맞게 하겠습니다. 다사하다는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이 다오 할 때, 일이 주라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여간 뭐 1인칭일 때는 일이 다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일이 다구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했나 봅니다. 하여간 이건 비표준어고요. 일이 다오 요것만 맞습니다. 다음에 담배꽁초가 있고, 담배꼬투리, 담배꽁치, 담배꽁추가 있는데, 담배꽁초만 맞게 했습니다. 꼬투리, 꽁치, 꽁추 다 틀립니다. 다음에 담배 설대, 대설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담배 설대가 요걸 이제 담배 설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 2번. 자, 근데 이제 그 담배 설대만 요것만 맞게 하였고요. 예, 대설대는 틀리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장일과 성냥일이 있는데요. 요거 그 대장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대장간이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하여간 89년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장일만 맞게 했습니다. 성냥일 틀립니다. 자, 다음에 뒤져내다, 뒤어내다가 있는데 예, 뒤져내다만 맞게 했습니다. 뒤져내다라는 것은 뒤져서 찾아내다라는 뜻이네요. 뒤어내다, 비표준어, 뒤져내다만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뒤통수 치다와 뒷꼭지 치다가 있는데요. 요거 뒤통수 치다만 맞게 하였습니다. 요거 저기 뭐 뒤통수 치는 게, 그 배신한다는, 예,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도 뒤통수 치다.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뒤통수를 치는 것도 뒤통수를 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 뒤통수는 사람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사람 기절하거나 뇌진탕 걸리거나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인데 예, 그런 위험한 만큼 그 배신하는 것도 그 정도의 충격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뒤통수 치다를 쓰는 것 같습니다. 뒷꼭지 치다 틀린 표현입니다. 뒤통수 치다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등나무와 등치기 있습니다. 요거 등나무만 맞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건물이나 이런데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 있죠. 예, 여름에 이제 그거 예, 잎이 나고 그러면은 약간 그 무슨 숲에 있는 그런 그 집처럼 예,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예, 만들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등치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는데 등나무만 맞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기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등나무만 맞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등떼기와 등떠리가 있는데요. 요 등떼기만 맞습니다. 그래서 등떼기는 등의 낮은 말로서 여기 보면 이제 따구니, 떼기, 뭐 그 외에 뭐 따귀나 악선이나 딱지, 뭐 퉁이, 떠리,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요거 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뒤에 이제 쭉 뺨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등떼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거 되게 좀 야박합니다. 등떼기만 맞아요. 등따구니, 등떠리 다 틀립니다. 예, 등떼기만 맞고요. 뺨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뺨따구니, 뺨따기 틀리고요. 뺨떼기, 뺨따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그러워요. 철떼기만 틀립니다. 철떼기. 그래서 철따구니, 철딱선, 철딱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볼퉁이가 가장 너그럽습니다. 볼따구니, 볼떼기, 볼퉁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리즈물이니까 잘 이렇게 다른 것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등장거리와 등경거리가 있습니다. 요거 전체를 등장거리라고 그래요. 요거.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쓰지 않는 거죠. 옛날엔 요런 것 예, 등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번 썼겠죠. 그래서 요런 걸 등잔거리라고 그러지 등경거리라고 그러진 않는다.
자, 이번엔 이제 떡보와 떡충이를 보겠습니다. 떡을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을 떡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또 떡충이라고 부르는 거는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떡보만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엔 똑딱단추와 딸꾹단추가 있는데요. 이 똑딱단추만 맞게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딱이 단추 알죠? 예, 그 똑딱단추, 그것만 맞고 딸꾹단추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매만지다와 우미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매만지다만 맞게했어요. 우미다라는 표현 좀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거 비표준어입니다. 매만지다, 예, 옷섭을 매만지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앞에 그 옷깃을 이렇게 좀 그 여미고 막 이러는 것 예, 우미다라는 표현 틀리고요. 매만지다라는 표현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먼발치와 먼발치기가 있는데요. 예, 먼발치만 맞게했습니다. 예, 먼발치기 뭐 말도 기네요. 예, 먼발치에서 쳐다본다. 먼발치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며느리 발톱과 뒷발톱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수탉 있죠? 수탉이 이렇게 발톱이 있대요. 얘네 가지고 이제 닭싸움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다들 투게 할 때, 닭싸움 시킬 때 얘네 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 소나 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삐져나왔어요. 얘네들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얘 동물들에 있는 이런 뒤에 있는 발톱, 며느리 발톱만 맞지 사실은 뒷발톱이 요게 더 더 와닿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뒷발톱보다 며느리 발톱이 훨씬 더 이게 좀 널리 사용됐나 봅니다. 예, 그래서 며느리 발톱은 맞게 했습니다. 뒷발톱 비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에 명주부치와 주산이가 있는데요. 이 명주부치라고 하는 것은 명주실로 짠, 즉 비단으로 짠 피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주부치는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이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매다와 목매치다가 있는데요. 예, 목매다 우리가 좀 이렇게 목이 촉촉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뭐 말이 못 나오고 막 아니면 너무 울어가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습기를 다 뺏겼는지 하여간 뭐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있죠. 예, 이런 것 예, 이거 목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매치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밀짚 모자와 보리집 모자가 있는데요. 예, 요거 뭐 보리집으로도 그 모자를 만들었나 봐요. 우리 그 농촌에 가면 그 농부들이 쓰고 있는 모자들 있죠. 그 챙이 넓은 예, 그 모자를 보리집으로도 만들기도 했나 본데 하여간 어쨌든 밀짚 모자가 가장 널리 쓰이는 너무 압도적으로 쓰이니까 밀짚 모자만 맞게 했습니다. 밀짚 모자만 맞고요. 보리집 모자 틀립니다. 자, 다음에 바가지와 열바가지, 열박이 있는데요. 예, 요 바가지를 열바가지, 열박이라고 불러도 했나봐요. 예, 뭐, 이거 잘 안 쓰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안 쓰는 말인데다가 비표준어입니다. 바가지만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바람꼭지와 바람고다리가 있는데요. 이 바람꼭지는 튜브에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라고 그래요. 근데 꼭 요즘은 이제 쇠로 안 만들어도 되죠.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예, 그래서 말랑말랑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예, 요런 이제 바람 넣는 그 꼭지, 예, 그거를 바람꼭지라고 그러지. 바람고다리. 요건 뭐 약간 좀 일본어 비슷한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하여간 어쨌든 바람고다리 비표준어고요. 바람꼭지만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에 반나절과 나절 가옷이 있습니다. 요 반나절이라는 게 그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3시간입니까? 6시간입니까? 요 반나절이 원래 낮에 반을 자른 거거든요. 낮을 절단했을 때 그때 나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해가 떠 있는 시간 그래서 12시간을 얘기한다. 예, 낮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여름, 겨울에 따라 좀 시간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하여간 12시간이라고 친다면, 예, 낮을 이제 절단한 것이기 때문에, 나절이 바로 6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나절의 6시간을 또 반을 나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나절은 사실은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했을 때 부산까지 한국을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했을 때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6시간 정도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KTX를 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 거기 가가지고 일 좀 보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만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6시간은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이라는 게 원래 이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이 원래 뜻 맞아요. 그런데 6시간의 뜻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전 찾아보시면 3시간, 6시간 둘 다 맞는 식으로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보통 6시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3시간, 6시간 둘 다 맞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또 나절가웃이라고 얘기하면 또 틀려요. 3시간, 6시간의 뜻으로 나절가웃을 사용하면 틀리고요. 나절가웃이라는 것은 그런데 낮에 또 4분의 3, 즉 9시간이라는 뜻으로는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반나절의 뜻으로 3시간, 6시간의 뜻으로 나절가웃을 사용하는 것은 틀리지만 낮에 한 9시간 정도, 예, 9시간 해가 떠 있는 9시간 정도 시간의 뜻으로는 그거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